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전격 퇴임을 선언했습니다. 自民党が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分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私は来たる総裁選には出馬いたしません。 지난 2021년 10월 취임해 임기 3년을 채운 기시다 총리는 최근까지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재출마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며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재임 기간 일본 방위력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등 오랜 현안을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퇴임 발표 기자회견에선 그동안 자신이 공들였던 한일 관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日韓関係の正常化を一層確かなもの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만 남게 됐습니다.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밀어붙이고 도쿄의 노포에서 술잔을 부딪혔던 윤 대통령은 새 일본 총리와 또다시 친분을 맺어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등재가 이미 일본이 원하던 대로 해결된 만큼 양국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새 총리로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 혐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등 기존 자민당 의석이었던 3개 선거구의 중의원 의원을 뽑는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자세를 추궁당한 기시다 총리에게는 냉엄한 결과가 됐다며 향후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2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통신 조사에서 21.3%를 기록한 이후 마이니치 신문 21%, 요미우리 신문 24% 등 잇따라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갑자기 내놓은 소득세 감세 정책과 차관급 인사들의 줄사퇴입니다. 지지율을 위해 연간 36만 원씩 소득세를 공제하는 감세 정책을 느닷없이 내놨는데 방위비 예산이나 저출산 예산 확대와 엇박자를 내면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에 단행한 개각 이후 차관급 인사 3명이 세금 체납 등 불미스러운 문제로 잇따라 사퇴하며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調査の結果ですとか指摘は謙虚に受け止めたいと思います。 지난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성과를 노렸지만 중국의 수산물 금수 조치 등 핵심 현안은 풀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레임덕 현상이 언급됐고 차기 총리를 넘보는 같은 당 정치인들도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신사 참배에 빠지지 않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일본의 힘 연구회를 만들어 세를 과시하며 차기 총리 후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岸田内閣で閣議決定した国家安全保障戦略の中のその国力の各要素をちょっと深掘りして 국민들이 직접 총리를 뽑지 않는 일본 선거제도 특성상 기시다 총리가 지금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내년 봄쯤 기시다 총리 스스로 퇴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